오늘날의 20, 30대가 밀레니얼 세대라면 앞으로 소비의 주축이 돼 10대 초중반의 학생들은 어떤 세대로 불릴까요? 유명한 브랜드 전략가인 크리스틴 리드는 1995년부터 태어난 세대를 일명 Z세대라고 명명했는데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문화를 접하고 매스미디어보다는 SNS에 더 익숙한 세대라고 하는데요. Z세대의 이런 특성은 소비와도 연결이 됩니다.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와는 달리 Z세대는 소비자 간의 의견 교류를 더욱 중요시하는 세대라고 하는데요. 소비의 영역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거죠.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신 분은요, 남다른 유머 감각과 소통 능력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SBS 공채 개그맨이자 CEO인 이광득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어요. MJ라는 새로운 직업인데 그 직업에 대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 제가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야기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의 흐름이다 청산뉴스 이광득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코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광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저와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CEO가 된 개그맨입니다. 네, 연예인입니다. 네. 저 연예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원래 개그맨 출신이거든요. SBS 공채 국기 개그맨으로서 뭐 예전에 우차싸 이런 공개 코미디를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TV나 방송에서 저 많이 보셨죠? 방금 아까 전에 녹화 전에 얘기해서 아신 거 아닌가요? 네. 오늘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CEO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꿈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만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고요. 제가 진짜 경험해본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이런 강의 무대에 많이 서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솔직하게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만난 시간 동안 좀 솔직하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소개했다시피 네, 에이코 엔터테인먼트라는 저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소개를 짧게 하자면은 저희는 비디오 커머스라고 해요. 비디오 커머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비디오 커머스라 하면요, 요즘에 이제 쇼핑을 하실 때 비디오, 영상으로 표현을 하는,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영상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표현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 커머스인데 제가 비밀의 공부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비밀의 공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기만 했습니다. 저 녹화 전에 좀 놀랬던 게 사실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감독님께서 저희 비밀의 공부 회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되게 뿌듯합니다. 제 비밀의 공부는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초대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와서 저희 회원제로 운영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 커머스로 영상으로 표현을 해서 물건 판매가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저희가 뭐 자랑스럽게 제가 적어놨지만 연 거래액은 100억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저 메시지가 뭐냐면은 위에 적혀 있잖아요. 개똥 같은 철학이라고. 네,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저한테는 개똥 같은 철학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행동보다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말보다 행동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제가 사실 이 문구를 생각하고 나서 얼마 전에 이 녹화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행동보다는 말이라는 걸 적어봤어요. SNS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댓글이
잘못 적었어요 대표님.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이것도 모르세요. 막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보다는 행동이란 말이 맞는 말이지만은 저의 철학에서는 이 행동을 하려면 말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해야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제가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숨은 의미는 저는 꿈, 도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꿈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꿈이 있으시죠? 다들 저도 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나이 어린 나이에도 저도 꿈이 있었죠.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군생활 할 때 사진인데 지금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네. 제가 23살 때 군대에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릴 때 왜 꿈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 어릴 때 꿈이 저 시대에는 과학자가 제일 많았어요. 과학자 아니면 대통령. 예, 저 또한 또 과학자 아니면 대통령. 뭐 이런 어릴 때 꿈을 가지고 있다. 한 중학생쯤 되면은 또 꿈이 약간 좀 현실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어릴 때 선생님이 너 뭐 될래?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장사하고 싶습니다. 장사꾼이라는 단어가 너무 낮지 않냐? 이렇게 그럼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막연한 꿈만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다 제가 경영학과로 지원을 했었는데 군대 가면은 약간 철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제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난 항상 뭐 대학교 때 경영학과를 간 것도 사업에 하고 싶어서 갔지만 체계적으로 제가 계획을 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사실 시간이 많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이제 이등병 시절에는 시간이 좀 없지만 되게 크게 웃으시는데 병장 되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었고 과연 내가 잘하는 적성이 뭔가 많이 고민해 봤을 때 저는 개그맨이라는 꿈이 생겼어요. 근데 또 사업도 하고 싶은 꿈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개그맨과 사업이라는 일 꿈이 생겼는데 솔직히 두 개 다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이 한 권 있거든요. 네, CEO가 된 코미디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면서 3년, 5년, 10년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 되자. 3년 안에는 공채 시험에 붙자. 5년이 지나면은 그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유명한 개그맨이 되자. 그리고 10년 뒤에는 내 사업을 하자. 이런 꿈이 생겼는데 이때 이제 저의 개똥 같은 철학이 나옵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부터 하자. 말을 해야 내가 책임감이 생길 것이다. 근데 진짜 힘들었던 게 개그맨이 되겠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제가 사실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촌이라고 표현하죠. 시골인데 제 친구들한테 야, 나 개그맨이란 꿈이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 뭐라고 생각할까? 야, 너가 이 얼굴에 연예인이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근데 개그맨이 되게 괜찮은 게요. 저같이 생긴 얼굴도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말하는 것도 되게 힘들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게 힘들었는데 좀 용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개그맨이 될 거야. 제가 생각했던 반응은 사실 다 안 될 거야. 야, 너가 무슨 연예인이 되는 거야? 라는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말을 해보니까 반응은 달랐어요. 물론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야, 너가 그렇게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 친구 중에는 넌 원래 좀 재밌었어. 너가 개그맨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제가 말을 하고 나서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제 꿈을 좀 그리게 된 거죠. 말을 하면서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항상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건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또 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 방에 항상 붙여져 있던 제 꿈판인데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짜 뭐 좋은 집, 뭐 차, 뭐 운동,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강의하는 개그맨이라는 꿈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꿈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꿈이 생겨서 항상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5년, 10년 꿈을 세웠습니다. 3년 안에 공채 개그맨이 되자. 5년이 지나면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유명한 개그맨이 돼서 꾸준히 개그맨을 하고 10년 지나면 내 사업을 하자. 그래서 보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죠. 서울 올라왔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한다면 제가 개그맨 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사진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뜻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건데 고향인 포항에 있었더라면 네, 사실 근데 이 도전을 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게 힘들었지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시절에 뭐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눈물 젖은 빵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진짜 이때 생각나는 게 정말 눈물 젖은 빵이 이거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KBS 이제 방송국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공채 개그맨은 아니었고 아마추어 개그맨으로 활동할 때인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제 방송국에서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고 근데 이때 뭐 개그맨 생활을 할 때 집에서 반대도 컸으니까 근데 개그맨들이 처음에 시작하면 그렇게 수입 환경이 좋지 않아요. 돈을 버는 게 좋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되게 유명한 대기업이죠. M사 햄버거 집에 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굴뚝을 닦아요. 예, 닦으면은 이제 저녁으로 이제 햄버거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 3명이랑 같이 살았는데 이 햄버거를 제가 먹지를 않으면 친구가 아침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그 햄버거를 먹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따뜻한 고향에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고생을 하는데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거야. 네, 좋게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또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오죠. 네, 기회가 옵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이제 말을 하고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기회가 왔는데 저 개그맨 시험 몇 번 만에 붙은 것 같아요, 혹시? 예,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몇 번 만에 붙은 것 같아요? 2번. 몇 번 만에 혹시? 한 번이요. 아, 정말 한 번 만에 붙은 것 같습니다. 저 한 번 만에 붙었습니다. 이런 반응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근데 제가 한 번 만에 붙을 수 있었던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을 했고 이제 꿈을 꿨고 이제 도전을 했고 기회는 왔고 예, 그 기회가 와서 이제 개그맨이 됐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사진들인데 진짜 옛날 사진이에요. 양상국 씨도 보이고요. 김지민 씨도 보이고 네. 이런 기회가 왔고 이제 개그맨이 돼서 항상 말을 하면서 행동을 했다. 꿈을 이뤘습니다. SBS 공채 개그맨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3년, 5년,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3년 안에 공채 개그맨이 되자를 이뤘고 5년 안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 나오면 검색되는 개그맨이 되자.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지만 네, 개그맨이 됐었고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되면 제가 제 사업을 하자는 또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0살이 돼서 이제 거의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말을 해야 돼요. 주위 사람한테. 제가 또 꿈이 있으니까. 행동보다는 항상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20살이라는 나이에 생각했을 때 제가 개그맨 생활을 10년을 하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정말 되게 잘 돼 있을 거고. 근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지도 않았고 인기가 있는 소위 말하는 인기 개그맨이 돼 있지도 않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놓은 계획에서 또 꿈은 이루어야 되니까 이 말 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CEO가 될 거야. 힘들었지만 주위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10년 동안 계획을 했기 때문에 CEO가 될 거야. 그럼 책임감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처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책인데요. CEO가 된 코미디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제 꿈이 정해졌었고 네.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 도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사무실 하나 보이시죠? 사무실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저 입구 화면이 있는데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제 사무실이에요.
예,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차고에서 시작을 했고, 예, 저도 진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자본금도 없고 여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제가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기서 뭐 어떤 사업을 했었냐면은, 요거 전에 한번 말씀드리자면 위에 사진들이 보입니다. 제가 사업가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개그맨 하면서 항상 좀 사업을 도전했었어요.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치킨 사업을 했었어요. 저기 제일 못생긴 사람이 접니다. 네, 치킨 사업을 했었는데 당연히 개그맨 하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었어요. 좀 힘들었었고 그 이후에 공연 사업도 했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맘 맞는 친구들과 함께 4명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4명이서 지방 순회 공연을 했었는데 정말 잘 됐었어요. 저희는 유명한 개그맨은 아니었지만 매진 사례도 일어났고요. 근데 치킨집과 공연 사업의 똑같은 점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요? 사기당했습니다. 네, 되게 잘 되긴 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죠. 네,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대개 사업도 했었죠. 네, 대개 사업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한 게 밑에 보시는 사진처럼 전 처음에 사업자를 어떻게 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말을 했잖아요. 내 사업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면서 시작을 했어요. 저게 그 마음가짐이었어요. 말하고 행동할 때 사업자 처음 낼 때 친구 보고 사진 찍어라고. 나 이제 진짜 시작하니까 이거 사진 찍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을 했고 저게 첫 사무실인 거죠. 그래서 저 사무실도 제가 임대료가 없어가지고 아는 형님이 그냥 빌려준. 근데 포항에서 시작을 했어요. 서울은 너무 비싸서 포항의 시장 안에 가건물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과메기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저기 추억이 많은데 친구랑 둘이서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도 없어서 노트북 하나 놓고 시작했는데 저기 고양이들이 되게 많아요. 시장에. 저희가 또 더군다나 과메기를 팔다 보니까 그 고양이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저 사무실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저기서 근데 놀랬던 게 좀 간절함이 있었고 제 꿈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잘 됐어요. 첫 달 만에 저희가 매출 1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온라인에 대한 엄청난 힘을 알았고 점점 더 도전을 하게 됐던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기회가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포항에 내려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자본력도 없었지만은 좀 이제 고향 가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기회라고 온 게 서울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 친구는 포항에서 어떻게 과메기를 팔고 수산물을 팔았길래 이 정도 판매량을 올리냐. 그래서 서울에서 올라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민 많이 됐었어요. 네, 개그맨 했을 때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었잖아요. 성공하지 못했는데 다시 서울로 올라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올라와서 또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제가 지금 에이코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돼 있는데 대표가 된 이유가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좀 유명하신 분이 보이실 건데 중고나라 여러분 아시죠? 네, 중고나라 대표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고 대표 자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중고나라는 우리나라 회원 중에 1,590만이 쓰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에이코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아달라 그런 기회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저희 사무실이 강남에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사무실 가면요 놀래요. 왜냐면 아까 보셨던 이 사무실을 쓰다가 불과 이게 2년 반 정도 전이에요. 이런 사무실을 쓰다가 지금 어떤 사무실을 쓰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끝에 보이시는 네, 이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믿겨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개똥 같은 철학인데 말로 먼저 질렀기 때문에 나 사업할 거야 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었고 똑같이 개그맨 했을 때랑 똑같이 도전을 했었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개그를 하다가 되게 힘들었을 때가 사업을 시작할 때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안 좋은 일도 많았고 그때 사업으로 되게 잘 나가던 동생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되게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사업을 한다니까 되게 잘할 것 같대요.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잘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형 개그맨을 했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그맨 했을 때도 잘 된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형의 꿈이었고 그걸 이뤘던 사람이잖아요. 한 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말부터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초보 대표입니다. 지금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많이 부족하죠. 대표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얼마 전에 그냥 좀 이것도 자랑처럼, 전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메인 포털에 이제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SBS 공채 개그맨이었던 사람이 말단 직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억대 연봉의 뭐 회사 대표까지 뭐 이렇게 기사까지 났는데, 연락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너무 잘 나가지 않냐, 뭐 이렇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전화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이거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기사에 뭐 억대 연봉으로 나갔지만 말을 했잖아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그맨 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랑 함께 성공 신화를 이루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김범용 씨, 한명진 씨도 지금 와서, MJ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릴 거지만 MJ로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나이 이제 35살에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좋은 CEO가 될 거야라는 꿈이 생겼는데, 이 꿈이 왜 생겼냐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꿈을 좀 많이 이루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개그맨 시험도 한 번 만에 붙었고, 사업도 했는데 되게 빨리 잘 된 경우잖아요. 근데 좀 약간 뭐랄까, 꿈을 이루고 나니까 좀 허망함이 들더라고요. 또 다시 올라가야 될 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목표를 높게 잡아버렸습니다. 좋은 CEO가 될 거야. 말은 되게 쉽지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좋은 CEO가 과연 있을까요? 직원들에게 좋은 CEO가 과연 있을까요? 라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평생 안 이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꿈을 위해서 또 도전할 거고 또 기회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좋은 CEO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CEO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저희 직원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좋은 CEO가 될 거라는 말을 먼저 뱉었기 때문에, 이거 좋은 CEO가 될 거라는 말은 여기 청산 뉴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네, 행동을 하고 꿈과 도전의 기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MJ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저한테 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엔 CEO가 된 개그맨이라는 주제로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왜 처음에 개그맨의 꿈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강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릴 때 제가 생각하던 꿈이랑 현실적으로 군대 갔을 때 제가 좀 변화를 했었는데, 군대 갔을 때 막연한 꿈보다는 좀 확실한 꿈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도 많이 읽었었는데,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이 나온 게, 내가 남한테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개그맨이 돼야 되지 않나. 근데 막상 또 사업가의 꿈은 저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이 한 권 있었다고 했잖아요. CEO가 된 코미디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확실한 좀 꿈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개그맨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네. 강연 중에 꿈판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꿈판에 사진들이 여러 개 있던데 어떤 사진들이 있을까요? 그 꿈판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다 적어놨었는데, 지금 이 모습도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 개그맨이 되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진. 오늘 또 네. 꿈이 이루어졌네요. 항상 행동보다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 네. 그거 말고도 뭐 적혀 있었던 거는 CEO가 된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라는 글도 적혀 있었고요. 그러면 많이 이루셨네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그게 되게 네. 꿈판이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살면서도 힘들어서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제 침대 위에랑 책상 위에 항상 붙여놓으니까 항상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판을 잘 이용하시면은 본인의 꿈에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사실 그런 꿈판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여러분들이 쓰는 SNS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항상 적어놓는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네. 하나 더 드리자면 그 CEO를 하시면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세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초보 CEO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려운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개그맨 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 CEO가 되고 나서도 지금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 혼자 잘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직원들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 CEO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광주 대표님의 강연은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 뉴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